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벤지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7일 설 연휴를 끝내고 그 다음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루 더 쉬는 날이다 보니까 집에서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방구석 리뷰 하나 찍으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설날에 떡국 좀 많이 드시고 나이 한 살 이렇게 잡수셨어요? 저는 그 전날에 친척들과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떡국은 못 먹었습니다. 그럼 뭐 제 나이는 그대로인 걸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장비는 제가 BPL용으로 사용하려고 샀던 블랙 다이아몬드의 바이포드 비비색 텐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힐레베르그 알락 텐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무게가 상당합니다. 3kg가 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서 어디 좀 먼 산행을 한다거나 그거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멀리 걸어갈 수 있고 좀 더 가벼운 무게로 다른 짐을 좀 더 싣더라도 좀 더 편한 패킹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준비했던 게 바로 이 비비색인데, 높이는 51cm 그리고 넓이는 76cm 그리고 길이는 2m 34cm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줄자를 잰 건 아니지만 스펙상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무게만큼은 제가 한번 직접 재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저울개, 이거는 1kg까지밖에 잴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1kg가 초과가 되면은 에러 창이 아마 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제가 한번 오랜만에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잠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kg가 넘으면 아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올려서 다 올라간 상태 맞죠? 자, 이렇게. 뭐 장난하는 것처럼 777.7g이 나왔습니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대략적으로 777g 정도 나가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품 하나하나 제가 무게를 한번 따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이런 폴이 있어요. 이건 뭐 이렇게 지가 아주 지금 자동적으로 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세우셔서 한 요 정도 공간 되겠죠. 바닥부터 하면은 한 50cm 정도의 공간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누웠을 때. 자, 이거 무게를 한번 또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무게만 지금 나온 게 85.4g입니다. 자, 됐고. 자, 이거는 비비색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세우기가 아니네. 이거를 여기 올리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까 그 무게에서 지금 폴 무게 빼고 이 케이스 무게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42.2g입니다) 무게를 한번 빼볼게요. 42.2g, 85.4g. 요 무게는 한 65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도 살짝 올려보니까 600 좀 이렇게 넘는 걸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접을 수가 없으니까 무게는 그 정도일 것으로 여러분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게는 재봤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께 무엇을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이 비비색을 사용하면서 그 다른 리뷰 같은 것도 보고 했었는데, 비비색 안에 배낭이라든지 다른 장비들이 들어가는 모습은 담긴 게 없더라고요. 사실상 저도 제 이 비비색 안에 다른 장비를 넣고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침낭이랑 베개까지는 넣고 사용을 해봤는데 2m 34cm라는 그 공간 안에 다른 제 배낭이라든지 뭐 디팩 이런 것들을 다 넣고서 사용해 본 적은 없거든요. 자, 이 공간이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께 한번 지금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펴볼까요? 자, 이건 치워버리고, 지금 이 비비색 같은 경우는 그 우지퍼예요. 우측에서 이렇게 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잠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 안에 우선적으로 침낭을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몽벨 EXP 침낭을 한번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요 녀석도 우지퍼. 둘 다 우지퍼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딱 열기만 하면 됩니다. 각을 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바닥까지, 이 발바닥까지 최대한 하고 위로 최대한 올려보겠습니다. 중간 입이 넓어지네요. 자, 이런 거. 뭐 누운 김에 잠깐 누워서 이제 리뷰를 진행을 해보면, 요게 지금 아직 폴은 안 꼈지만, 폴이 없어도 뭐 이거 상관없으니까 이거 한번 닫아볼게요. 한 요 정도 폴 끼면 요 정도 될 거예요. 잠시 뒤에 폴을 끼긴 낄 텐데, 폴을 낀 상태에서 만약 요걸 살짝 이렇게 열어주면, 전 누운 상태에서 바로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가려준 상태에서 하면 뭐 별로 춥지도 않고, 바람이 위로 지나다니니까 이 각도를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위로 지나가게끔 그 정도 각도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제 별이라든지 하늘 구경 실컷 하면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 친구들이랑 여행했던 그 섬 여행에서도 비비색을 사용했었는데, 와, 그때 정말 환상적인 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좀 빨리 나올게요. 잠들 것 같아요. 지금 끝까지 침낭이 들어간 상태인데, 공간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뭐 배낭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배낭. 제가 이번에 야침 모드로 한번 자려고 했기 때문에 야침을 달아놨는데, 야침은 빼겠습니다. 야침이요, 뭐 바닥에 깔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비색 공간이랑은 상관은 없겠죠. 야침은 빼고, 에어 매트가 있네요. 에어 매트를 또 이 안에 넣어야 되나? 에어 매트를 비비색에 넣어서 다시 한번 재볼게요. 에어 매트를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에어 매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레는데? 오. 와, 씨. 오, 진짜 편하다. 진짜 편하네.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배낭 넣고 해볼게요. 잠깐 좀 자고. 일단 넣더라도 이제 배낭을 좀 약간 한번 들어갈 수 있게 좀 이렇게 조여주고 해야겠죠? 뭐 이런 대로 좀 조여주고, 헤드 부분도 뭐 좀 닫아주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있나? 헤드에 뭐 헤드 랜턴이라든지 뭐 양말 뭐 이런 거 들어있네요. 여기 뭐 칼이라든지 풋프린트가 있네요. 네, 일단 아무튼 뭐 그런 짐 같은 게 뭐 항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 대비해서 똑같이 가려지니까 이쪽에서 일단 폴 설치를 해볼게요. 폴을 뭐 설치 안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폴 설치는 이렇게 안에 폴 양 끝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잠깐 나와라.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비비색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넣고 걸어서 한쪽 걸고 나머지도 걸고 넣어주시면 돼요. 조금씩. 이 안에 보시면 이 라인을 따라서 노란색 라인을 따라서 쭉 올리시면 됩니다. 일단
이건 뭐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정도?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시 배낭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낭 넣고 뒷팩 하나 정도는 들어가겠죠? 뒷팩도 하나. 오, 뒷팩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이런 레인 커버 이용해서 혹시나 뭐 밤사이에 비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인 커버 이용해서 이렇게 덮은 다음에 옆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렇게는 사용 안 해봤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밀폐된 공간에 같이 넣고 사용한다는 건 조금 그렇네요. 아주 기본적으로 느낌 패킹 이 정도 넣지 않을까요? 침낭 하나 들어갈 테고, 그리고 에어 매트, 그리고 사용하시는 배낭, 그리고 뒷팩 하나 정도, 그 정도가 딱 적당량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위로, 이 공간 위쪽으로 여기 있으니까 뭐 넣어볼게요. 이것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충분히 공간이 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지. 어우, 비비색 찢어지는 거 아니야? 들어가서 오, 진짜 다 들어가네.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헤드 부분, 이 위쪽에는 배낭, 뒷백 2개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야침이 지금 가로 긴 모드인데 이게 앞으로도 좀 한 이 정도 공간이 남거든요. 뒷백 2개까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져온 짐을 비비색 안에 다 넣을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왔네요. 제가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 아래는 더 이상 못 내려가고 아주 딱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팔이 여기야. 보이세요? 제 팔이 여기 있고 약간의 여유 공간 이렇게 사용하려면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위에 지금 야침이 제 머리를 막아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한 요 정도 공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이 바이포드 비비색 안에 어떻게 짐이 다 들어갈까 싶었는데 진짜 다 들어가네요. 지금 제 배낭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큰 배낭을 맬 필요가 없는데 제가 다른 배낭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한 거고, 배낭을 좀 더 작은 걸로 뭐 45리터에서 뭐 60리터 정도 사이의 걸 사용하시면 충분히 좀 더 넉넉한 그 실내 공간을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좀 나갈게. 너무 덥네. 이거 하나만 빼도 좋다. 어우, 이건 원래 없던 짐이다 보니까 와, 이거 하나만 없어도 넉넉합니다. 아, 좋네. 아, 공간이 아주 딱입니다. 딱. 필드는 안 나가고 지금 방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비비색이 있고, 비비색 안에 에어매트가 있고요. 그리고 몽벨 EXP 침낭이 있고, 그 위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뒷팩, 라지 사이즈입니다. 라지 사이즈 하나 들어갔고, 사용 중인 배낭 미스터리 렌치 맥카프도 충분히 들어가는 걸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딱 신발 하나, 신발은 밖에 두자고요. 요 공간에 신발 같이 놓고 주무시다간 제가 다음날 약간 한각 증세가 좀 여러분께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등산화 같은 경우는 그냥 레인 커버 씌워가지고
제 옆에 살짝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바이포드 비비색을 작년 지리산 백무동 야영장 때 아주 제대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날 요거를 침낭 대용으로 한번 사용해 보려고 가져갔다가 텐트를 안 가져가는 바람에 이거 없었으면 진짜 차박할 뻔했던 그런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푸타프 힐레베르그 프린트를 이용해서 푸타프를 설치하고 그 밑에 이제 야침, 아까 보셨던 야침 깔고 요 녀석 비비색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는데 정말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계에 가까워져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일반 텐트보다 확실히 따뜻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향이 어떠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이런 텐트가 있으니까 굳이 나 같은 경우는 큰 공간, 여유 공간이 없더라도 나 하나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텐트 한번 조심스레 추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5번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아주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간 속에 갇힌다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제가 그걸 좀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굳이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을철부터 한두 번씩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금세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걸 사용하나 텐트를 사용하나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옷 같은 걸 갈아입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에 사용하는 텐트가 편하겠지만 그런 거 빼고, 그리고 식사하는 것도 빼야 되네? 식사하는 것도 빼고 그것도 빼야 되는구나. 예. 그건 뭐 개 텐트 쓰면 되지, 그죠? 저는 이거 쓰면 되고 그렇지 뭐. 나만 편하게 가볍게 갖고 가면 되죠. 그럼요. 블랙 다이아몬드 텐트 하시면은 도드텍스 원단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원단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진 않지만 이 비비색의 원단도 도드텍트 원단이라는 걸 알고서 사게 됐어요. 이 도드텍트 원단 같은 경우는 투습 기능을 아주 강조한 그런 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안에서 되게 뽀송뽀송한 아주 그런 느낌 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이슬이 맺힌 듯한 바깥에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내 공간은 정말 뽀송뽀송합니다. 친구 흑송 같은 경우는 지난 섬 여행 때 결로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백컨트리 그 1피짜리 텐트를 사용했는데 결로가 아주 무시무시하다고 합니다. 대신 저는 뭐 결로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저는 이제 중간중간 하늘 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자연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만끽을 하고 왔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볍게 짐을 꾸리셔가지고 여행을 가신다고 하실 때는 이 텐트 한번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비비색에 아주 좀 큰 단점이 하나 있죠. 비가 온다거나 뭐 눈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비가 올 경우에 완전 그냥 고립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타프 그냥 가지고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타프 샀는데 또 안 쓰기도 뭐하잖아. 헬리녹스 렉타 3.5 샀는데 그것도 안 쓰기도 뭐하고. 아무튼 타프랑 저는 비비색을 같이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꼭 정말 가벼운 뭐 BPL 모드 그런 건 아니겠죠. 왜냐면 요거 하나만 들고 간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비비색과 타프를 같이 간다고 하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1피 텐트와 중량이 거의 비슷해지는 거니까 무게로는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저는 조금 장비 무게가 나가더라도 저는 좀 편하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비비색 리뷰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는 리뷰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한 거를 좀 우선적으로 찍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될까? 여러분들한테도 약간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리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헤드 부분, 이 윗부분으로는 개인이 가지고 온 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이 배낭 안에 등산화까지 진짜 굳이 넣어야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어떤 뭐 비닐봉지라든지 약간 냄새가 밖으로 새지 않는 그런 걸 하면은 다음날 또 냄새가 아주 그냥 심각하겠죠.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일 것 같고 레인커버를 이용하시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벤지의 뻔뻔한 장비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녀석 한번 야외에서 사용하는 모습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헤드젤 윗부분 상단에는 양 옆으로 이렇게 고리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렇게 고무로 된 스트링이 있어요. 요거를 뭐 어떤 지형짐을 이용하셔서 여기를 고정을 시키실 경우에는 이 헤드 부분이랑 요 녀석이랑 같이 해서 좀 더 팔과 가슴 쪽 배까지는 좀 더 높은 공간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 고정을 할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녀석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열어보면 이 안에는 이런 식으로 메쉬창이 있습니다. 이 메쉬창이 제가 누웠을 경우에 허리 정도까지는 여기까지 열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다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허리 부분까지 충분히 여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신 상태에서 이 고리를 이용하셔서 메쉬창을 묶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감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묶으셔서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메쉬창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 모기 같은 거 안 뜯기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충분히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비비색이니까요. 사계절 내내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가까이에서 한번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